여러분,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에 우리 밥상, 우리 먹거리 지켜내는 문제 언제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부 여러분들 지금 한창 농사일로 바쁘실 텐데 이분들이 어쩐 일인지 거리로 나오셨다 그러네요. 경남도청 앞으로, 서울역 앞으로 이분들이 왜 거리로 나오셨는지 오늘 한 분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여성농민연합 경남연합의 소희주 정책위원장 나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어요. 네. 라디오 목소리로. 네. 그죠? 예. 그때는 영화도 찍으시고. 아, 예. 농촌 여성을 주제로 한 땅의 여자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네. 그때 재미 좀 보셨습니까? 아, 배급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 네. 농민 여러분들이 농사를 마다하고 거리로 나오셨을까요? 아,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한 15년 넘게 농사를 지었는데요. 근데 이제 나날이 소득은 줄고 빚은 늘고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농사를 짓기로 생각했었던 나의 삶이 억울하지 않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각종 FTA가 사실은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네. 정부의 추진에 의해서 이제 각종 FTA가 체결되고, 그다음에서 한 칠레 FTA가 체결된 10년 뒤에 대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이 이제 농업 생산 소득이 1조가 감소했다라는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1조는 단지 이렇게 농업 소득이 줄어든 사실 1조지만 저의 경우처럼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내고 또 대출 이자를 갚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실패하는 사례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사실은 엄청난 수치가 되겠죠.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정책 추진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이 드라이브에 저희들이 어떻게 좀 목소리를 내어야 하나. 거기다가 특히나 농업 문제는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먹거리, 그렇죠. 예, 나의 밥상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농민들의 몫으로 농민들이 감당하라고 이렇게만 할 수가 있나, 이제 이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여성 농민들이 오늘도 서울에 가서 사실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TPP 가입을 반대한다. 예, 근데 예. TPP라는 게 뭐예요? TPP는 네.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아유, 어렵다. 말의 줄인 약자인데요. 네. 저희들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농업 문제를 알고자 하면 FTA, 아유. TPP, WTO 아유. 좀 알지도 못하는 네.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미국을 위시하여 이렇게 일본, 뭐 칠레, 뭐 이렇게 이제 환태평양 지대,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에 네, 네. 이렇게 경제 동반자 협정을 하자라는 이런 이렇게 협정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12개 나라가 그 협정에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대한민국도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제 들어가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선결 조건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개모임에 네. 뒤늦게 후발주자로 가입을 하려고 하면 앞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냈던 그 개비를 갖다가 다 일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까다롭듯이 네. 이제 우리가 뒤늦게 그 12개 나라의 그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각 나라들이 막 요구 조건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강우병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수입을 막아왔던 30개월령 이상의 이런 소에 대해서도 수입을 풀어라 라든가, 그다음에 GMO 농산물이 일부 들어가 있는 유전자 조작. 예,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일부 들어가 있는 그런 가공품들도 유기 가공품으로 인증을 하는 이런 유기 가공품의 기준을 완화하라 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뭐 밥쌀 수입까지 이렇게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선결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칠레도 한 칠레 FTA에서 그 당시에 제외되었던 사과, 배 이런 과일들을 이번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들어오려면 마저 개방을 해라. 예. 이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뭘 요구하겠어요?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개방을 요구를 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사실은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어 있는 안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요구 수준은 높아지는데 그런 대가들을 계속적으로 지불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네.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비단 정말로 농민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게 농부님들은 농사 지으셔야 되는데 네. 지금 농부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신 그 것으로 인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우리 피해. 농민들의 피해. 예. 그러니까 농민들의 사실은 그 피해의 가장 일차적인 것은 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큰 돈을 벌려고 농사를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폭등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폭락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투자한 생산비에 그리고 내가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이 이렇게 지속될 수 있기를 모든 농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농산물 가격은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런데 폭락하면 방치하고 폭등하면 수입하고 이제 이런 정책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이제 사실은 그 폭등을 하더라도 농민들은 불안하죠. 언제 수입해 들어올까? 배추 같은 경우도 뭐 예. 가격이 비싸지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면 되지 뭐. 그렇죠. 실제로 들어오고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폭등을 했으나 왕창 수입을 해 들어와서 저장을 해 놓는 바람에 조금만 지나면 폭락으로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사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은 정말 최소한의 이렇게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격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그런 요구들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성 농민회나 그리고 전농 이런 단체들에서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기본적인 농산물. 네. 이것은 국가가 관리를 해달라. 그래서 국가가 물량도 조절을 하고 가격도 정하고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국가적인 정책을 마련을 하자라고 하는 제도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최소한의 이런 요구마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기본적인 있습니다. 건 뭐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쌀, 보리, 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고추, 마늘, 양파, 감자 이런 기초 농산물들이죠. 그렇군요. FTA가 이제 여러 나라하고 체결하면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농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어떠세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지세요? 그 피해라는 게 농민으로서? 피부로 느껴지죠. 많이? 네. 이제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도 느끼실 건데요. 가게에 가면 여름에 과일을 사러 가면 뭘 사시나요? 체리, 망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입 농산물 하면 수입 농산물의 대표 트렌드가 바나나. 오렌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체리, 그다음에 망고, 키위 같은 키위, 무화과,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칠레 포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내 시장을 거의 다 잠식을 했고 그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달고 맛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죄송스럽게 달고 맛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제철 과일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저도 메론 농사를 짓는데 이제 메론 가격이 제가 15년 전에 처음 농사를 지었을 때 그때 가격보다 못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당장의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고
이제 저는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가게에서 체리나 칠리, 포도나 이런 걸 사 먹는 사람들 보면 사실 조금 안타까워요. 이제 그것이 그 배로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최소한 15일에서 40일까지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싹이 나지 않으라고 처리하는 이런 그 성장 억제제, 예. 그다음에 곰팡이 피지 않으라고 처리하는 방부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정말로 이렇게 그 쓰레기 같은 이런 약 처리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 다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 밀의 경우에는 네. 수확 후에 우리 밥상까지 오기까지 최소 12번의 농약 처리를 한대. 그러니까 수확 전에 처리하는 거는 놔두고라도 수확 후에. 그러면 그거는 고스란히 사실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싹이 나지 않도록 네. 방사선 처리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 뭐 고비타민, 고단백의 이런 그 수입 농산물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과정 속에서 모든 영양가는 다 파괴되었고 네, 네. 이제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엄연하게 그냥 그 선택의 여지도 없이 사실 아이들 밥상에 그리고 급식에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실이니까 그러게요. 참 안타까워요. 가끔 먹는 것들이야 뭐 그러려니 하지만 밥쌀용 쌀도 예, 예. 아까 이제 문제다라고 아.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건 왜 그래요? 이제 밥쌀용 쌀은요, 저희들이 그 2015년에 정부에서 완전 개방을 선언을 했어요. 이제 쌀에 대해서. 근데 그건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이제 협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들이 그 쌀만은 전면 개방하지 말자라는 것을 이제 유예를 했죠. 그리고 또 10년 후에 또 이렇게 싸워서 또 유예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쌀만은 우리가 지켜가자 했는데 쌀이 이제 전면 개방되었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그동안은 국영무역에서 그 쌀을 그러니까 수입은 조절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국영무역에서만 수입을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전면 개방이 되면 누구나 관세를 물면 수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면 개방으로 전환을 하는 것에는 이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의 양만 들어오기 때문에 밥쌀용 쌀을 30%까지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 전면 개방을 하게 되면서 그 조건은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안 들어와도 되는데 벌써 그렇군요. 정부가 밥쌀용 쌀을 또 수입을 하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그리고 농가 소득과 직결된 이런 일을 왜 굳이 추진을 하냐라는 것에 이제 반대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밥쌀용 쌀이 이렇게 특히나 미국 쌀 같은 것은 그 비소가 검출되었다라고 이미 세상에 알려졌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서 불안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그러니까 건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쌀이라고 그래서 다 비소가 나오는 건 아닐 테지만 일단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쌀이 이렇게 많아? 쌀 농사 안 짓지 뭐 이랬을 때 점점 농사를 안 짓게 되고 이제 논이 그야말로 사막화가 되는 거 아니야? 안 지으면요?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고 나중에 쌀이 없을 때 그때는 비싸게 부를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네. 그럼 지금은 싸지만 나중에는 비싸다, 그 대가가. 그게 이제 걱정이 되죠. 네. 그런 것도 다들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논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많이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타작물의 가격 폭락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제 그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논의 비중은 높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요동을 치게 되니까 농산물 가격이 같이 요동을 치게 되는 네, 이제 네. 이런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 농부님들이 좀 밝게 웃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바라는 점이나 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이제 농민들도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려고 애를 쓰는 농민들도 있고 또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농민들도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여성 농민회에서 그 다양한 직거래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언니네 텃밭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가정마다 이렇게 농산물을 배송해주는 그런 꾸러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저는 또 진주에서 진주 텃밭이라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농민과 소비자가 소통하는 직거래 사업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농민들도 자구적인 노력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큰 흐름이 대형마트, 그리고 언제든지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이런 시장, 이제 이런 것에 너무나 많이 젖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 직거래가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런 현실이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 농민들도 노력하고 또 소비자들도 자신의 소비 패턴을 이렇게 조금 번거롭지만 직거래나 농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패턴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부나 정책적으로 지켜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또 대안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정말 농부님들이 힘내셔서 건강한 먹거리들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 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잘하는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거 공허한 목소리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다 함께 잘 살게 되기를 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밝게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